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빅블러 기업으로 쿠팡을 들고 있는데 예. 쿠팡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면은 소매 회사고 물류 회사고 IT 회사죠.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에 늘 수가 없어요. IT 서비스 회사에 돼야 될지 물류업, 소매 유통업. 그래서 이제 업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IT 있어요. 회사라고 하기에도 또 조금 다르고 컨텐츠 회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과거의 어떤 표준 산업 분류상의 어떤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과거의 어떤 분류는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죠.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죠. 또 시장의 꽃하면 바로 마케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한수에서는 우리나라 마케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서영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코스염. 향수 마케팅이죠. 약간 그렇고, 그 다음에 안경은 평소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강의할 때만 이제 쓰는 안경입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벗었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약간 포커스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전문가답게 본인을 마케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상품이 아니라 경험이 이제 중요한 그런 세상이고 이제 사람 자체가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퍼스널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도 이제 뭐 셀리브리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서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권보다도 인플루엔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광화문이다 뭐 이런 데서 꼭 매장이 있어야 뭐 상징적인 어떤 매출이 보장됐다면 지금은 유명 인플루엔서가 보증만 해주면은 그렇죠.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중동 아무리 이제 뭐 팔려도 100만 부 나가는 매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졌는데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엔서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는 정말 이제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다라고 하는 게 점점 굳혀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인플루언서의 시대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관종의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야말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다든지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게 일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어떤 독특한 문명의 이기가 찍는 거를 그 비용을 제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떤 시각적 정보를 무진장 제공하면서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업을 하다. 하나의 관종화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아이덴티티, 시각적인 정보가 이제 사람들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엑스마케팅. 이 책이 저는 읽어보면서 9개 전략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와닿는데, 이 엑스마케팅의 X는 뭘 뜻합니까? X는 이제 익스피리언스의 X를 얘기하고요. 그 요새 이제 X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 X에 열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변수를 X라고도 하고요. X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X는 이제는 제품을 팔아서는 살 수 없는 시대. 고객의 경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익스피리언스의 X가 되겠습니다. 이 X에서는 세 가지 X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이제 그 고객 경험, 뭐 디지털 경험, 브랜드 경험, 이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 앞에 빅블러 현상에 대해서 뭐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새 이제 젊은 Z세대, 젠지들한테 여성, 남성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LGBT라고 하는 그런 소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해야 되는 투명한 사회가 되면서 과거의 어떤 남성이 이렇게 그 지배적인 그런 문화도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도 지금 이제 블러링 되고 BTS의 지민을 따라서 영국의 20대 남성이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지민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성형했다는 얘기 저도 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인도계가 대거 진출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백인 남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지난 뭐 500년 동안 지금은 그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빅블러 기업으로 쿠팡을 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소매 기업이면 뭐 이마트 매장처럼 이 매장이 있는 소매 기업이 있고 물류 기업이면 CJ 대한통운 같이 물류 기업이 있고
주로 이제 지입차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인데 물류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IT 회사는 또 뭐 그 고객의 데이터라든지 별도로 다 있었는데 지금 쿠팡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면은 소매회사고 물류회사고 IT 회사죠. 쿠팡이라는 회사를 우리 표준산업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에 넣을 수가 없어요. IT 서비스 회사에 돼야 될지 물류업 소매 유통업. 그래서 이제 업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이를테면 얼마 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출판 유통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IT 회사라고 하기에도 또 조금 다르고 컨텐츠 회사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과거의 어떤 표준산업 분류상의 어떤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이제 과거의 어떤 분류는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빅블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걸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을 육지에 비유하고 온라인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과거에는 육군이 따로 있고 해군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해병대라는 그 기업들이 나와서 육군과 해군을 이제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거죠. 수륙 양형으로 가야죠. 자, 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으로서의 X, 이 세 가지를 이제 브랜드 경험, BX, 그 다음에 고객 경험, CX, 디지털 고객 경험, DCX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고, 각 그 경험마다 3개의 전략씩 해서 9개의 전략을 딱 설명을 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빅블러 시대,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브랜드 경험에서 요즘 보면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힘들지만 신뢰를 얻은 브랜드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굉장히 장사만 잘하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업의 뒷 이면까지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윤리적인 수준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젠지 세대의 20대 남녀들이 이제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만큼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젠지가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는 공정성과 친환경인데 공정하고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덕목에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거 다. 그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패딩 사지 말라 이렇게 광고를 한 거로 그게 파타고니아였죠. 맞습니다.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하는 유명한 레전더리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 옷을 사지 마세요.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역설적으로 파타고니아 옷 한 벌로 계속 수선을 해줄 테니까 평생 파타고니아 옷 한 벌만 사면은 다른 옷은 전혀 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뒤에서 강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이 기업의 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고객 만족 CS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무지하게 강조가 됐었죠.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국가, 세계, 뭐 이렇게까지 지구까지 돌봐야죠. 예, 이게 어디까지 만족시켜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기업이 파워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이 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본주의 4.0으로 세상이 2008년 이후에 선진국부터 변했는데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약간 수정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본주의의 핵심 구성원인 기업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구가 이제 파탄이 난다라고 하는데 전 지구인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한테 그런 영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고요. 기업이 그런 맥락에서 최소한 지역사회의 문제만은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브랜드 경험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철강 석유화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탄소 배출하는 그 기후 빌런 비슷하게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법으로 바꿔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게 시장의 주가 측면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죠. ESG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반면에 환경 부분이나 뭐 사회적 책임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양유업이라든지 우리 홍 회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업을 매도하면서까지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뭐 우리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남양유업이 우리나라 부동의 유업계 1위였는데 지금 완전히 추락한 그거 외에도 회장님과 사장님이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 굉장한 기업 리스크로
그 조그만 행동인데 기업의 존폐가 주가가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이 건설업계는 또 이제 뭐 요즘 순살 아파트니 뭐니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디 공사장 무너지고 몇몇 건설회사들 아주 곤욕을 치는데 바로 그것이 ESG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건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에도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ESG가 사실은 비용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네. 보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많은 연구들이 ESG적인 스탠다드가 높은 회사가 주가도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하나가 세 번째가 프리미엄한 가치를 만들어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다이슨 사례를 드셨어요.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이슨 여러분 뭐 써보셨는지 아시는지 예. 모르지만 너무나 고성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업계 스탠다드 기능보다도 아주 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이소 같은 경우도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워낙 세면 프리미엄이거든요. 한국도 프리미엄이에요, 이제는. 왜냐면은 우리가 지불하는 어떤 가격,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대비 그 초성능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가성비를 제공하면은 그게 이제 프리미엄인데 그런 걸 제공하는 기업이 앞으로 더 각광받는다. 그렇죠. 다이소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이 박정부 회장 다이소 아성산업에 그분이 1,000원으로 경영하라 그 책에 보니까 가격은 깎는 게 아니고 고객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박정부 회장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굉장한 그 깍쟁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가격을 먼저 정하고 5,000원에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을 찾고 있어요. 그 대신에 뭐 10만 개 이런 식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격이 그 가격에도 공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팬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이소에서 사고 있는데요. 3,000원입니다. 남성 팬티가. 근데 이제 제일 성능이 좋다.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다. 그래서 1박 2일 여행 갈 때 저는 다이소 가서 팬티와 양말 하나를 사면 떠날 수 있다. 6,000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로 그것이 기업 가치로 직결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CEO의 철학과 그 회사의 미션이 곧 주가가 되는. 그러니까 CEO가 굉장히 윤리 수준이 높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손흥민은 사실은 자기 죗값을 못 받고 있는데 손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선한 영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아마 EPL 최고의 연봉이 되지 않을까도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마 스포츠 스타는 그 ESG적으로 ESG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스포츠 스타까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2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멀티 라이프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사례로 뭐 메타라든지 제페토, 에어비앤비 같은 사례인데 요것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멀티 라이프란 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멀티플 라이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매년 지금 0.5살씩 수명이 연장되면서 지금은 80에서 90까지 가고 있고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요새 대학생들한테 그 사망 예상 연도를 물어보면 다 이제 120세 정도를 나오잖아요. 이제 100세에서 120세.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안 되고요. 이제 2번, 3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멀티플 라이프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생각과 철학을 바꿔서 그 좀 쉬면서 가야 된다. 젠지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오래 해야 되니까 120세까지, 100세까지 일해야 되는데 주 6일 일하고 이러면은 번아웃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Z세대는 그 기성세대 관점에서 부모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Z세대가 그 젊은 세대가 환경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 Z세대 시각에서 본다면 베이비 부머나 X세대는 그 열심히 탄소 배출을 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냥 베이비 부머를 전범처럼 취급하는 거죠. 환경을 파괴한.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거예요. 현상인데 바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비슷한 연배인데 5, 60대들이 살아온 거는 아날로그 시대, 맞습니다. 개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중진국 정도 와서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 전반전은 아날로그, 후반전은 완전 디지털로 변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두 번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인생이었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아날로그 온리인데 지금 이제 M세대부터 이게 약간 섞이다가 이제 젠지 정도 되면은 선진국과 디지털 왕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완전히 선진국이 됐어요. 제가 30년 동안 영국하고 일본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은 디지털로 전환이 안 돼서 DX가 안 되니까 완전히 아날로그 지금 왕국이 되면서 지금 30년 동안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질 소득도 20-30% 감소돼서 지금 아예 해외여행을 못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돼서 우리 20대 아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가면요 굉장히 후진국처럼 보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현금을 뭐 60% 이상 쓴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영국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영국을 꾸준히 지난 30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그 맨체스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맨체스터 공항에 그 보도블록 깨진 그 주차장이 1년 후에 가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ASR 돈이 영국 정부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국제공항의 주차장 정도는 아예 못 고치고 NHS도 망가져서 지금 영국 자체가 지금 후진국으로 변한.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어떤 그 IT 수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후진국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를테면은 우리는 옛날에 뭐 전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전화기 하던 시절에 선로를 다 매설하거나 아니면 전봇대로 연결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전화 놓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선을 깔 수가 없어요. 섬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신 열악하다가 통신 딱 들어오는데 바로 다 모바일로 가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말 오히려 후진국이 더 유리하죠.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아직도 뭐 이게 몇백 년 동안 근대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갭을 좁혀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설적인 샐러리맨은 이금규 회장이란 분이 사냥 분유의 그 분유를 가지고는 오랫동안 이분이 연구를 했고요. 가장 맛있는 분유를 만들어냈는데 60부터 이제 근육이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애들 이제 분유 시장에서 어르신 분유 시장으로 그 장민호라는 모델을 만났는데 55세 이상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너무나 저렴한 광고비로 대박을 터뜨려서요. 우리 일동우디스의 단일 그 제품 가지고 그 3천억 했습니다. 3천억.